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치료와 보육의 전문 용어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스티커 모여서 상 많이 받아본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냥 스티커 모아서 상 받아보는 그 경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스키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의 예를, 먼저, 들어주려고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었던 예시가 저에게 아주 지금까지도 강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자녀가 변비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가 화장실에만 가면 온 가족이 막 칭찬을 하고 완전히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막 아주 격려를 많이 하고 스티커를 이제 하나씩 주면서 스티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것을 즐겨 하면서 변비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잘 적용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이런 생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티커 모아서 상 받아본 적 있죠? 그 스티커 같은 거, 예, 이것이 대표적인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어떤 지금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거 되게 상 많이 주잖아요. 뭐 효행상, 뭐 그 선행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스키너가 얘기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키너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스키너 어떠세요? 이 스키너가 행동주의 심리학자고 그리고 우리가 그 네 번째 시간에 파블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블로프하고 스키너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파블로프는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 반응적 행동, 그러니까 이 반응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던가, 뭐 침을 흘린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그 반응적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외적 자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블로프는. 그런데 반면 스키너는 행동의 결과, 예를 들면 어떻게 착한 행동을 더 늘리고 일찍 일어나게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화장실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 변화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작적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한 게 스키너 상자거든요. 그래서 스키너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뒷장에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스키너의 상자 실험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쥐가 보이죠. 쥐가 보이는데 아주 배고픈 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 지렛대를 냈어요.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 한 조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학습하죠. 이 먹이 한 조각이 보상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지렛대를 한 것이 행동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는 우리가 강화라고 해요. 그런데 자극을 제시하는 거는 정적인 거고요. 자극을 제거하는 거는 부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그 어, 칭찬은 강화일까요? 처벌일까요? 제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강화일까요? 처벌일까요? 그 도와주는 행동을 어떻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칭찬을 하죠. 칭찬은 뭐예요? 강화. 그쵸? 왜냐면 행동을 증가시키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범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통범칙금을 받는다는 건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벌이에요. 처벌 중에서 정적 처벌일까요? 부적 처벌일까요? 네, 자극을 제시하죠. 범칙금이라는. 그러니까 정적 처벌이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설거지를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이 행동을 증가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면제했죠. 그러니까 강화예요. 강화인데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받았다는 건 자극을 제거한 거죠. 자극을 제거한 거는 뭐예요? 네,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 강화죠. 늦게 일어나서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텔레비전 좋아하는 걸 못 봤는데 이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에요. 그런데 원래 혜택 받았던 그 프로를 못 보게 되니까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화와 처벌,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다 어떠한 외적으로 상과 보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안마를 해줘요. 그런데 엄마 안마해주면 내가 1,000원 줄게. 이걸 조건을 들면 이 아이가 내적인 어떠한 동기가 사라지고 외적인 상만을 추구하게 돼서 이 긍정적인 내적 동기를 오히려 망가뜨려 버리죠. 그래서 제가 7세 아이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용돈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모님 교육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조작적 조건 형성이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자발적인 그리고 내적 동기, 내적 만족을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